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어제에 이어서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굉장히 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0.9% 정도 감소하였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이는 시장의 예상치는 확실하게 하회하는 것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통상 원래라면 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현재 이 경기 침체 우려 속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GDP 헤드라인 수치 너머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이 미국의 소비 지출은 견고하고 고용은 안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분기 GDP 위축은 경기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하였으니 이걸 참고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 발언 역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96.42불, 마이너스 0.86%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원조, 달러 원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GDP, 마이너스 0.9% 하락,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옐런, 미국 경제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아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은 경기 침체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은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잘 버티고 내년에 조금 힘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 것이냐 약간 요 차이 같은데 근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다행인 거고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도 확실하게 붙어 있을 상태일 것이니까 이 금리 인상의 속도 혹은 이걸 조절함에 따라 갖고 다시금 경기 성장을 올릴 수 있으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는 거?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이 연준 9월에 75bp 인상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 말에 진행될 잭슨홀 미팅 이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75bp 인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50bp에 대한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를 분명히 100% 호재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뉴스 실제로 50bp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나올 지표들을 보면서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이 확실하게 주택 판매나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주춤한가 봅니다. 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5.3%로 3주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 올린다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이전에 있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올라가면 돈은 벌겠지만, 새로운 이 고객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 사람은 대부분 샀다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애플, 아마존 실적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시간의 주가에서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아마존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월마트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역시도 그런 소매 쪽으로 엮여갖고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죠. 한데 아마존이 괜찮다? 그러면 월마트랑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MF,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부채국 부담이 악화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남유럽이나 신흥국들이 이 달러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말, 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실제로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부도까지 가는 기업들, 부도까지 가는 국가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로 인한 이 스노우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생각하시면서 이 미래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의회, 중국 견제 반도체 지원법 처리, 바이든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이제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패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를 통해 이제 한국에서 이걸 가운데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중립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구 편 드는 순간 매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관련이 되어 있는 동맹 국가들도 그렇고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꾸준하게 반도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더욱더 많이 할 것이고 지원도 훨씬 많아지겠죠. 하면은 그러한 스틸이 쌓이고 쌓여갖고 이제 경쟁자를 한국 반도체 업계는 계속해서 많이 만드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 그거 이제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 우크라이나 침공받자 한국 무기 찾았던 폴란드 19조 수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유럽 쪽에서 이 무기 판매는 계속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그리고 군비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하게 무기 수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무기 수출만은 사이클을 제대로 타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하나솔루션 2분기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 그동안 회사의 실적을 갉아먹었던 태양광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태양광 계속 적자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이클도 잘 탔고 오래 버틴 만큼 이제 과실을 따먹을 일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얘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폴리실리콘처럼 가공이 많이 안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부가 가치죠. 그런 거 말고 굉장히 그 뒤쪽 부분에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납품합니다. 한마디로 만드는 족족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솔루션이 기업 밸류가 올라가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분할 상장하니 뭐니 하니 하면은 또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긴 한데 일단은 요거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깐깐해진 거래소 바이오 IPO가 꽉 막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더 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거래소 문턱을 못 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일 때에도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높아졌는데 그걸 통과했다라는 건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상장해 있는 기업들 역시도 계속되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만 어느 정도 있다면 확 몰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다라는 거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거 진짜 괜찮다. 야, 이거 잘하면은 진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요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내용을 조금 보자면 최근에 원전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가 진짜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창양 산업대전환 필요 원전 자원안보 강화로 새 주력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원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지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 수출을 했을 때 한국 쪽에서도 금융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전 정부에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힘을 실어가지고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물량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벌써부터 뭐 39조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출 청신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체코나 아니면 뭐 몇몇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남미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세계 전기가 필요한 지역은 너무나도 많고 가스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나라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약간 선진국들 말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에 조금 더 이 힘을 실는 석탄 발전에 힘을 실는 국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역시도 단가가 싸진 않습니다. 한데 두산이 또 석탄 발전소 잘 짓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원전도 원전인데 석탄 쪽도 그렇고 단순하게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순간 돈을 확 벌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 요거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자, 요거 계속 이어져 줘야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계속해서 61선이랑 이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 라인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추세 라인 일단 먼저 긋고 61선 말씀드리면 추세 라인은 요 라인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1선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를 뚫잖아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61선 요렇게 쌍바닥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가 이렇게 들 겁니다. 하면은 요렇게 완벽하게 큰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21선도 쌍바닥 엮입니다. 한마디로 큰 흐름으론 요 쌍바닥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우선 61선 언제 뚫는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보자. 그리고 만약에 뚫고서도 끝이 아니라 우리 계속 봤던 이 위쪽에 추세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는 거. 여기 라인 이것도 돌파를 언제 하는지 지켜보자. 가장 베스트는 여기 한 번에 뚫으면서 여기까지 뚫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많이 못 간 만큼 이제 몰아서 갈 수 있으니까 수익의 기대값을 높여서 생각을 해보자. 저는 못해도 여기 아랫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부분 기대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들 지금 주말인데 좋은 이제 휴일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